네, 오늘 신성 델타테크 한번 볼 거고요. 우리 응원 차원에서 아멘이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원래 제가 이제 이슈들도 많이 정리해서 오는데 오늘 이슈보다는 흐름을 한번 분석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 흐름들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거고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매일 설명드리던 거에서 크게 달라진 건 아니에요. 지금 요 지점에서 돌파각을 마련하냐 못 마련하냐 속에서 계속 힘싸움을 좀 걸고 있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뭐 물론 사람 마음이 좀 빨리 가기를 바란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거에 부응하지 못해서 조금 마음이 급해지는 시점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항상 이런 중요 자리 오면 보는 게 돌파를 했냐 안 했냐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만약에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 돌파하는데 지금 뭐 시간이 길어지고 있구나. 그럼 이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실패의 원인이 중대한 경우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지. 근데 그런 상황이냐라고 물어보면 신성델타테크가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저는 가장 중요한 판단의 잣대로 보는 게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슈 좋다 이거야. 뭐 이슈가 호재든 악재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누군가는 사서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봐요. 어쨌든 거래 속에서 결국에 그 이슈가 뭐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누군가는 항상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뭐 마음이 아프죠. 모두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천국과 같은 곳이면 참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인간사는 결국 어쩔 수가 없다. 누군가의 손해를 이 투자 시장은 자본주의의 꽃이잖아요. 누군가가 이득을 봤다면 결국 마지막에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게 결국에는. 그래서 여기서의 그 거래 흐름들을 통해서 얘가 도대체 앞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을 하는 걸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돌파는 물론 안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그렇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나쁘게 돌파가 안 나오고 있는 거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굉장히 많이 물량을 팔아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미 던지고 나간 흐름이 나왔다라고 하면 거래량은 분명히 좀 크게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크게 터지면서 돌파가 안 나왔을 거예요. 가장 안 좋은 흐름이 거래량이 크게 터졌는데 돌파가 안 나오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그림이었다면 이렇게 나왔을 거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거래량이라는 게 결국에는 1대1로 교환을 하는 거죠. 매수자가 있었으면 이거에 상응하는 매도자도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이런 금액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힘을 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으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입절을 하고 앞으로 뭐 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나오면서 어쨌든 매수와 매도의 교환이라고 그랬잖아. 파는 사람이 많아져도 거래량은 크게 나온다고요. 근데 돌파가 안 나온 상태에서 거래량이 크게 나왔으면 아 이거 결국 매물에 밀려가지고 못 가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겠지만 얘의 상황은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막상 거래량은 별로 나온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숨고르기 단계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지 매물이 많아서 못 가고 있구나 이런 그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대감은 계속 불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왕이면은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들 맨 땅에서 노 한번 저어 보면 앞으로 아무리 우리가 힘줘가지고 해봤자 못 간단 말이야. 결국 시장이 최근에 약간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아직 물이 안 들어온 시기고 얘가 여기서 돌파 시도를 하려다가 무리하지 않았죠. 이렇게 거래량을 쓰면서 무리를 했으면 문제가 돼. 왜냐면 물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물이 아직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무리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힘은 다 빠졌는데 그제서야 물 들어오면 뭐예요? 힘은 다 빠져서 어차피 노지를 할 수가 없는데. 맞죠? 그래서 오히려 똑똑하게 지금 물 안 들어오네? 오케이, 잠깐 쉬어. 뭐 물 들어오면 그때 하자. 어차피 지금이야 효율도 안 나오는데. 차라리 똑똑하게 반응한 거다, 이게. 그래서 물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반응이지 얘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매물에 밀려가지고 못 가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 베이스가 이미 깔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재무 상태가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성 델타테크가 막 적자 맨날 치고 있는데 순간적인 재료만 가지고 급등 쳐가지고 만든 흐름이면 탈출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겠죠. 근데 기본 근간 베이스가 된다고요. 잘 나가는 기업이라고요. 회사 계속 흑자 잘 내주고 있다고요. 문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물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볼만하고 기대해 볼만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설사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많이 빠져도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리 많이 빠져도. 그러니까 걱정은 붙들어 매셔도 되고, 여기서 이제 이번에 만약에 좀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이 자리만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추세만 꺾이지 않는다라 그러면 계속 얼마든지 도전하면서 넘어갈 가능성들이 생기고, 지금 어차피 워낙 중요한 자리라서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삼각수렴형 추세의 윗구간까지 돌파까지만 만들어 줄 수 있으면 그때서부터는 강하게 미는 그림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건전하게 쉬고 있는 거다. 예를 들자면 내가 오늘 퇴근했는데 이제 막 뭐 노는 거 좋다 이거야. 퇴근하고 나서 좀 쉬어줘야지 사람인데. 근데 내일 출근할 거를 생각을 하고 좀 집에서 편안하게 뭐 영화도 하나 보고 이러면서 쉬는 건 괜찮은데,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오늘 막 곤드레 만드레 그냥 막 소주 붓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내일 출근 못하는 사태 벌어지게. 그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근데 곤드레 만드레 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거래량 나왔을 거다. 근데 이거 안 나왔다. 결국에는 이 큰 거래량이 나올 때까지 분명히 움직일 거고, 그 큰 거래량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그냥 숨고르기 단계다 판단하시고요. 평균 거래량은 근데 오히려 또 늘어나 있죠. 그러니까 이 특이 거래량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이 거래량이 크게 터지고 나면 직후에 보통 조정이 크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좋다고, 이렇게 크게 나오고 나면. 근데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거고, 다만 크게 우상향 곡선 그리는 종목들은 평균 거래량의 수치가 이렇게 평균 얘기하는 특이 말고 평균 거래량의 수치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굴락을 만들면서 평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오히려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기대하시면서 보셔도 좋고, 우선 단기적으로 여기만 깨지지 않으면 흐름이야 계속 보낼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돌파 나오는 순간부터는 삼각수렴형 상단 라인까지 같이 돌파라는 거기 때문에 18만 원까지 시원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요거 좀 잘 지켜보셔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눌림목 나왔다 오히려 반등 나올 때 진입 타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기억하시고 돌파 나와주면 그때부터 18만 원까지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질문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지난해처럼 우량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은 중소형주들이 계속 이제 새롭게 판도를 흔드는 장세가 만들어질까요? 이게 개별 종목 보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올해도 준비는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꿀팁들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는 이미 우량 종목들이 움직였죠. 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움직여줬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움직여줬고요. 보시다시피 뭐 저희 코인 쪽에서는 비트코인이 움직였고, 그리고 뭐 또 미국 주식 쪽에서는 뭐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움직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량 종목들이 미친 듯이 움직였어요. 근데 올해는 그럼 어떻게 될까? 올해는 우량주예요, 중소형주예요? 애매하죠. 뭔가 둘 다 마음이 드실걸요? 우량주가 그동안 많이 올라오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꺾일 때 된 거 아닌가? 중소형주로 갈아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또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남들이 삼전이나 하이닉스로 다 벌었다 그러니까 이거 계속 우량주가 맞나? 이런 마음도 드시면서 막 계속 왔다 갔다 하실 거다. 근데 제 해답을 알려드리면 둘 다 아닙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러시겠지만, 오래 해온 저로서는 어느 정도 이게 항상 순서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비유를 해서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어떤 집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집안이 하나가 있는데, 이 집안에서 가장 누가 잘나야 이 집안이 화목해져요. 맏형이 이끌어줘야, 잘 나가고 미끌어줘야 집안이 계속해서 화목하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겠죠. 자, 근데 영원한 상승이라는 건 없어요. 가장 먼저 이 선두에 서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진행을 해서 앞서 나가서 앞에서 이제 이끌어주고 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 그만큼 나이를 더 먹었다는 거고, 더 빠르게 상승이 나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노쇠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이 노쇠하면 어떻게 돼? 이 집안 망하나요? 아니죠. 그 다음 바통 터치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바통 터치가 이루어질 때 그렇다고 밑도 끝도 없이 저기 뭐 깐난애기한테 넘어가나? 아니요. 바통이 그 다음 형이 대장이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 이제 부대장들이 이끌어 나가죠. 부대장들이. 그래서 노세진 형 그동안 너무 고마우니까 노세진 형을 이제 보살피기도 하고,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이 이끌어주기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바통이 터치가 되면서 넘어간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현재 흐름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워낙 증시도 그렇고 상승이 많이 나왔지만 지금까지는 대장들로만 이루어진 상승이었다라고 하면 흐름 자체는 유지가 될 건데, 거기서 주체 자체는 이제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근데
밑도 끝도 없는 중소형주 아니다. 이 여태까지 1대장들이 움직였다면 지금부터는 2대장, 즉 부대장급들이 이끌어 나가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미 반응 보여주고 있죠. 그 반응으로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쪽에서는 SFA 반도체 26년도 되자마자 엄청난 불꽃 슈팅 보여주고 있죠. 이거 말고도 또 있죠. 뭐 한미 반도체 이런 것도 있고. 얘도 딱 봐봐. 26년도가 여기서부터예요. 되자마자 이제 난리치면서 가고 있죠. 뭐 반도체 쪽만 있는 것도 아니죠. 로봇 쪽 같은 경우에는 유진 로봇 요런 쪽들이 있죠. 또 작년에도 로봇 쪽들도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긴 했었는데 얘도 어때요? 지금 결국에는 26년도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되자마자 또 불꽃 슈팅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죠. 다 부대장급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왕 종목들 준비하고 찾으실 때 대장 말고 부대장들로 찾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이 높다라는 거. 부대장. 그래서 요거를 꼭 힌트로 알아놓고 찾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미 준비가 끝났고 26년도 신규 황금주를 이미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와는 다르게 대장보다는 부대장급 종목들로 준비를 좀 해놨고 수급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반도체 쪽 부대장들 올라갔어요. 뭐 물론 영원히 끝났다 이건 아니지만 이미 올라갔고 로봇 쪽도 이미 움직였다. 그럼 그 다음은? 그 다음 테마 순환이 돌 수 있는 것들 힌트는 사실 25년도에 이미 다 있고 그 다음 턴으로 돌아갈 만한 것들로 이제 수급 보이는 거 이미 올라간 것 말고요. 이제 수급 보이는 것들로 이미 준비가 끝나서 지금 바로 들어갈 준비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리밸런싱도 하고 대응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뭐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이런 거 하는 데가 워낙 많아서 뭐 이게 진짜 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여태까지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아무거나 한번 보세요. 수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얘기들 무조건 수백 퍼센트 수천 퍼센트 갑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 한 적 본 적 있나요? 뭐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있어서 가져와 오시면은 만약에 정말 제가 있으면 이거 그냥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없단 말이에요. 전 그래도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얘기더라도 아셔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래 만족을 해야 조회수가 더 잘 나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짓은 사람이 외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 항상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항상 드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좀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가장 현실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허무맹랑한 얘기 안 하고요. 그런 과장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로 이미 준비를 해서 저희는 목표를 지금 수렴 구간에서 이제 곧 폭발할 2배를 목적으로 가지고 가는 황금주를 이미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그래도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이렇게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설명을 상세히 더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강남 역삼역 4번 출구니까요. 이쪽으로 직접 내방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뭐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정말 내방하셔도 돼요. 교통편도 좋습니다. 자동차는 끌고 오지 마세요. 너무 불편하니까 자동차는. 대중교통 좋으니까 대중교통 타고 오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요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황금 종목, 황금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